헝클어진 머리의 영국 배우 휴 그랜트는 어색함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켰으며 언제나 여주인공의 마음을 얻는 매력적인 바보 역할을 통해 배우 경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잔혹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결실을 안겨준 배우는 수십 년 동안 사랑을 피해 도망치며 행복해질 기회를 스스로 망쳐버렸고 결국 더 이상 파괴할 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2명의 다른 어머니에게서 얻은 5명의 자녀와 부유한 환경에 둘러싸인 그는 마땅히 황금기를 맞이해야 할 나이에 있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전성기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말합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그는 평생을 모든 것을 파괴하는 데 바쳤을까? 1960년 9월 9일 런던 해머스미스에서 태어난 휴존 먼고 그랜트는 예의 바른 중상류층의 특권적인 환경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메어레이 그랜트는 군 복무 후 카펫 판매업에 종사했고 어머니 빈볼라 수잔 맥리는 런던 서부의 한 사립학교에서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그 집안은 전형적인 영국식 분위기였다. 모든 것이 절제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마치 귀한 도자기처럼 감정을 숨겨두는 곳이었다. 어린 휴는 명문 사립학교인 레이티머 고등학교를 다닌 후 옥스퍼드 뉴 칼리지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꿈꾸는 듯한 첨탑들과 허세 가득한 연극반 아이들 사이에서 그의 불안감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 시절 친구들은 그를 재치 넘치는 유머 감각을 지녔지만 어딘가 냉담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면서도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극 동아리에 가입한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캐릭터 뒤에 숨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이후 40년 동안 그가 의지하게 될 재능이었습니다. 1982년 졸업 후 그랜트는 고급스러운 억양과 뚜렷한 광대뼈 외에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채로 냉혹한 전문 배우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옥스퍼드 재학 시절 촬영했던 그의 첫 영화 프리빌리지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1980년대 후반 런던의 허름한 아파트 월세를 겨우 낼 정도의 수입으로 기억에 남지 않는 TV와 연극 작품들을 전전했다. 1987년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시대극 모리스에서의 역할은 그의 출세 계기가 될 뻔했지만 그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고 그는 27세가 될 때까지 무명으로 남았다. 30세가 되자 그는 연기를 완전히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 끊임없는 거절과 변변치 않은 수입 그리고 금융이나 법조계로 진출한 옥스퍼드 동기들과는 달리 그가 선택한 분야에 대한 유일한 성과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뿐이었다. 4번의 결혼식과 그 이후의 모든 것 그리고 1994년이 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단 4마디의 대사 아직도 비가 오나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아침 장면에서 나온 이 대사는 휴 그랜트를 순식간에 스타덤에 올려놓았고 그 충격으로 그는 아마도 목이 뻐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의 제작비는 단 $4였습니다. 제작비 $500만 시작한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약 $4,500만 벌어들이며 당시 영국 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작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명기였던 33세 배우는 모든 여성의 판타지를 대변하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겸손하고 감정적으로 솔직하며 영국인 특유의 말더듬조차 세련되게 보이게 하는 매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리처드 커티스는 그 역할을 그를 위해 특별히 썼는데 그랜트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점, 즉 그의 어색함이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고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1995년 골든 글로브 시상식이 열리자
할리우드는 갑자기 영국의 새로운 스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995년작 Sense and Sensibility에서 에마 톰슨과 호흡을 맞춘 그는 제인 오스틴 작품도 소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1999년작 은서점 주인과 세계적인 영화 스타의 만남이라는 황당한 설정을 통해 로맨틱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주었지만 놀랍게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3억 6,4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리며 가장 냉소적인 관객조차도 매료시킬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의 제왕으로서 그랜트의 입지를 굳혔다. 2001년작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 그는 능글맞고 뻔뻔스러운 다니엘 클리버 역을 맡아 기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연기를 선보였고 관객들은 그의 악역 연기에 열광했다. 40대 초반이 되기까지 휴 그랜트는 박스 오피스에서 총 3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모든 면에서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배우였다. 그렇다면 왜 그는 1995년 6월 27일 명성의 절정에 달했을 때 선셋 블러바드에서 모든 것을 날려버렸을까요? 환상이 깨져버린 그날 밤. 디바인 브라운과의 만남은 60달러였습니다. 휴 그랜트가 자신의 흰색 BMW 안에서 선셋 블러바드에서 그녀와 만난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바로 그 6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그 60달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거래가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두 사람을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 혐의로 체포했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의 머그샷은 전 세계에 퍼졌다. 사진 속에는 영국의 매력적인 신사 죄책감과 동시에 반항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그가 그의 가장 혹독한 비평가들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다가 붙잡힌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이야기를 이리저리 돌려 해석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사실들은 단순하고 추잡했으며 부인할 수 없었다. 그 여파는 그를 파멸로 이끌었어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훨씬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더 유명해진 것이다. 그랜트는 이 제이 레노의 투나잇 쇼에 출연해 모두가 알고 싶어 했던 질문에 직면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레노가 물었다. 그리고 그랜트는 탁월한 솔직함인지 아니면 계산된 사태 수습인지 모를 순간 인생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쁜 짓을 했고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은 진심 어린 사과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랜트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듯 괴로워하는 영국인 특유의 죄책감은 카메라 앞에서 완벽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몇 달 만에 그의 출연료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스튜디오들은 그 스캔들이 마법 같은 효과를 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스캔들은 그를 현실적이고 결점도 있고 인간적인 어두운 면을 지닌 완벽한 로맨틱 주인공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랜트 자신도 후년에 간접적으로만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헐리는 그의 곁을 지켰다. 온갖 굴욕과 타블로이드 언론의 광풍, 그리고 심야 코미디 프로그램의 독백 속에서도 그녀는 곁을 지켰다.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이자 누구든 만날 수 있었던 그녀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무시한 남자를 용서하기로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정신을 차려야 할 계기였다. 그때야말로 그가 자신의 재능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어야 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그 순간은 그의 향후 25년을 규정짓는 패턴을 만들어냈다. 휴 그랜트는 다른 사람이라면 파멸했을 행동에도 놀라울 정도로 용서받는 능력을 지녔고, 더욱 놀라운 것은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매번 낭비하는 능력이었다. 놓쳐버린 사랑. 엘리자베스 헐리는 1987년 스페인 영화 레만도 알 비엔토
촬영장에서 휴 그랜트를 만났는데 당시 두 사람 모두 무명 배우였고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13년 동안 그들은 영국 연예계의 황금 커플이었고 아름다움과 재능을 겸비한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다. 그녀는 휴 그랜트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곁에서 응원했고 그의 성공을 함께 기뻐했으며 디바인 브라운 사건 당시에도 곁을 지켰다. 그들은 함께 레드카펫을 걷고 서로를 웃게 만들었으며 할리우드 연인 관계에서는 보기 드문 진정한 이해심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그들이 결국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다. 2000년 5월 그들은 결별을 발표했다. 공식 성명은 정중하고 모호했으며 지극히 영국적이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가까운 친구로 지내고 있으며 더 이상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스캔들도 극적인 대립도 없이 평생의 동반자였어야 할 관계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두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드러나는 모습은 가슴 아프도록 단순합니다. 그랜트는 헌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인정했듯이 그녀를 사랑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영원한 관계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헐리는 결혼과 아이를 원했고 진지한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꿈꿨다. 반면 그랜트는 언제든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가능성과 발뺌할 여지를 원했고 마치 한 발은 항상 문 밖에 내놓고 있는 듯한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랜트는 자신이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6년 인터뷰에서 그는 헐리와 결혼하지 않은 것이 어리석은 짓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했다. 아마 그녀에게 청혼해서 아내로 맞이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아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무렵 헐리는 이미 결혼하고 이혼했으며 아들을 낳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넘어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그랜트는 그 기간 동안 가벼운 만남과 할리우드에서 가장 결혼을 꺼리는 독신남이라는 평판 사이를 오가며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헐리와의 결별 이후 그의 삶은 더욱 복잡해졌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랜트는 영국 사격의 명사이자 파키스탄 크리켓계의 전설 임란 칸의 전 부인인 제미마 칸과 교제했다. 그녀는 아름답고 똑똑했으며 상당한 재력을 가진 여성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잘 풀렸어야 했다. 하지만 결국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강렬한 끌림 후 그랜트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칸은 인터뷰에서 외교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당시 친구들은 그녀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 그랜트의 태도에 지쳐 있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2007년에 헤어졌고 그랜트는 다시 런던에서 가장 매력적인 독신남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50세를 앞둔 그에게 그 타이틀은 더 이상 이상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슬픈 느낌을 주었다. 그 다음은 홍팅란이었다. 중국 여배우인 그녀는 그랜트와 짧은 만남을 가졌고 그해 9월달 타비타를 낳았다. 그랜트의 반응은 의미심장했다. 그는 친자 관계를 인정하고 양육비를 지원했지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피플즈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책임감 있는 듯 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듯한 어조였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2012년 홍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던 그랜트는 스웨덴 TV 프로듀서인 안나 에버스타인과도 교제 중이었습니다. 홍은 2012년 12월 아들 펠릭스를 낳았고 에버스타인은 2012년 9월 그랜트의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맞습니다. 휴, 그랜트는 두 명의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3달 간격으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이 사건을 신나게 보도했다.
에버스타인은 2015년과 2018년에 그랜트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더 낳았다. 총 5명의 자녀를 2명의 다른 어머니에게서 얻었지만 이 기간 동안 그랜트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지향한다는 어떤 암시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가 마침내 57세가 된 2018년 5월 런던에서 조용히 안나 에버스타인과 결혼식을 올린 것은 그때였다. 그가 혐오하게 된 배우 생활, 개인적인 삶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그랜트의 연기 인생은 더욱 천천히 더욱 공개적으로 몰락해 갔다. 2000년대는 로맨틱 코미디의 제왕에게 그리 좋은 시기가 아니었다. 2007년작 뮤직 앤 리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1억 4,500만 달러라는 나름 괜찮은 흥행 성적을 거두었지만 평단의 반응은 미지근했고 흥행 공식은 식상해지고 있었다. 이청훈연작 모건 가족 이야기는 흥행에 참패하여 5,800만 달러의 제작비에 비해 8,500만 달러밖에 벌지 못했고 평론가들은 그랜트가 똑같은 당황한 영국인 역할을 100번도 더 연기하는 것에 흥미를 잃었다는 혹평을 퍼부었습니다. 2012년작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는 워쇼스키 자매의 야심작에서 기괴한 분장을 한 채 등장해보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랜트는 이후 그 경험이 끔찍했고 결과에 굴욕감을 느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휴 그랜트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그 역시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내내 여러 인터뷰에서 그는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경멸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로맨틱 코미디가 자신의 재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런 영화에 계속 출연한 유일한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건 정말 보기 흉한 일입니다. 자신을 유명하게 만든 작품, 자신을 캐스팅한 감독들, 그리고 티켓을 사준 관객들을 모욕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의 존경스러울 정도로 솔직하기도 합니다. 그랜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진심으로 싫어했던 거죠. 이는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이 혐오하는 일로 15년 동안 찬사를 받는다는 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14년경 그랜트는 사실상 연기를 그만뒀습니다. 그는 나중에 우울증과 탈진에 시달렸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영화계는 이미 변해 있었다. 54세였던 그는 로맨틱한 주연을 맡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고 그렇다고 조연으로 전락하기에는 너무 유명했다. 그는 부유했지만 영향력을 잃은 채 젊은 배우들이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 바이역들을 차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신세가 되었다. 만약 그가 10년 전에 변화를 시작했더라면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밀어낸 사람들. 성공에는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그랜트는 수십 년 동안 인간관계를 망치는 데 있어 그와 같은 무심한 효율성을 발휘하며 관계를 끊어왔다. 그와 한 번 함께 작업한 후 다시는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록은 그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영화 노팅힐에서 함께 출연했던 줄리아 로버츠는 속편이나 재회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다.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정중한 표현으로 절대 안 돼요였습니다. 촬영 현장 사람들은 로버츠의 밝은 미국식 낙관주의와 그랜트의 냉소적인 영국식 냉소주의가 심하게 충돌했던 긴장감 넘치는 촬영 현장을 기억합니다. 그는 로버츠의 출연료 하나 500만 달러와 자신의 700만 달러를 비웃었고 그녀의 영위 방식에 대해 빈정거리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영화 촬영 기간 동안에는 그 상황을 참아냈고 이후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영화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함께 작업한 적이 없다. 산드라 블록 역시 2002년 영화 투 위크스 노티스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1억 9,9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촬영 현장 분위기는 험악했다고 한다. 그랜트는 인터뷰에서 블록의 끊임없는 쾌활함이 자신을 지치게 했다고 인정했고, 반면 스태프들은 블록이 그랜트의 감정 기복을 비전문적이라고 여겼다고 전했다. 두 사람 모두 재능 있는 프로 배우였기에 스크린에서는 케미가 좋았지만 스크린 밖에서는 서로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애썼다. 결국 재회도 후속작도 없었고 그저 흥행에 성공한 영화 한 편과 두 스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 모습만 남았다. 그리고 16년 동안 3편의 영화에서 그의 상대역이었던 르네 젤위거도 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으니 진정한 우정이 싹 틀 법도 한데, 촬영 현장 인터뷰를 보면 두 사람은 예의는 갖췄지만 냉랭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젤위거의 메소드 연기, 특히 체중 증가와 억양 연습은 그랜트의 즉흥 연기 스타일과 충돌했습니다. 그랜트는 그동안 젤위거의 연기 방식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젤위거는 인터뷰에서 그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눈에 띄게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자제심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함께 3편의 성공적인 영화를 만들었지만 진정한 애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채로 헤어졌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미묘하지 않습니다. 그랜트는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 작업하며 진정한 스크린 속 마법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에는 잿더미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감독들은 그를 까다롭고 냉소적이라고 묘사하는데, 할리우드 용어로 이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를 부와 명성으로 이끈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그는 공개적으로 경멸한다. 그의 연기를 빛나게 해준 상대 배우들을 그는 거의 숨기지 않고 경멸한다. 인간관계가 중요한 업계에서 성공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그토록 경멸하는 그의 모습은 거의 경탄할 정도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일거리가 끊기면서 깨달았다. 65세에 남은 건 뭘까요? 휴 그랜트는 1990년대 찰랑거리는 머리의 매력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사진 속 그는 65세라는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흰머리에 주름살, 그리고 수십 년간 자신과 싸워온 듯한 피로감이 역력합니다. 그는 최근 악역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을 연기하며 재기에 성공했는데, 2018년작과 2020년작 등이 그 예입니다. 평론가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틀을 넘어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이러한 역할들은 조연이나 특별 출연으로 주연 배우로서의 전성기가 지난 후에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의 최고 수입은 영화 노팅힐로 기록한 3억 6,400만 달러였습니다. 이제 그는 수준 높은 드라마 6편에 출연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안나 에버스타인과의 결혼 생활은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두 사람은 가끔 함께 사진에 찍히는데 편안해 보이지만 특별히 열정적인 모습은 아니다. 마치 서로에게 잘 맞는 관계에 안주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랜트는 안나 에버스타인과의 사이에 세 자녀를 팅난 홍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자녀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족을 아는 사람들은 상황이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홍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은 아버지를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재혼 가정이다 보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은 가족애보다는 기업 합병처럼 복잡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랜트 본인도 늦었고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타고난 냉소적인 성향이 육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극적이거나 스캔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슬픈 이야기일 뿐입니다. 휴, 그랜트는 재능, 외모, 매력, 타이밍, 운까지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엘리자베스 헐리와 사귀었지만 결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여전히 보고 인용하는 영화들에 출연했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영화 촬영이 얼마나 싫었는지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원하는 방식으로 가정을 꾸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결혼했고 좋은 선택지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이들을 차례로 낳았습니다. 65세인 그는 부유하고 최근에 인물 관련 활동으로 전문적으로 존경받으며 객관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스크린에서 그를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관객들이 그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응원하게 만들었던 그 빛은 어느 순간 사라진 듯하다. 말을 더듬던 그의 진짜 모습은 이제 볼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어떻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거의 남지 않게 된 것일까? 간단히 말해 자기 파괴적인 행동, 즉 그랜트에게 삶의 좋은 것들을 스스로 파괴하게 만드는 어떤 깊은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어느 정도 맞을지도 모릅니다. 디바인 브라운 사건은 단순한 사고나 순간적인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한 의도적인 선택이었죠. 그런 결정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들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 관계가 진지해질 때마다 항상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밀감을 몹시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장르를 거부하고 동료 배우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그의 경력 선택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거나 그를 진지한 연기파 배우로 인정하지 않았던 영화계에 대한 처벌이라고 이해할 때에만 의미가 통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미묘하고 영국적인 무언가가 말입니다. 그랜트는 감정적인 솔직함이 약점이고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깊은 감정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자학적인 농담과 화제 전환인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바로 그러한 세계관을 구현하는 캐릭터들을 연기하며 배우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유머와 어색함을 이용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매력적인 남자들을 연기한 것입니다. 비극은 그가 연기와 실제 인물을 분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스크린에서 사랑스럽게 보였던 말더듬은 현실에서 방어 기제였고 심각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회피하는 수단이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캐릭터 뒤에 숨어 지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 캐릭터가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렸다. 최근 인터뷰에서 나이가 들고 이론적으로 더 현명해진 그랜트는 가끔 가면을 벗고 솔직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헐리와 결혼했어야 했다고 인정하고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자신의 경멸이 아마도 배은망덕하고 자멸적인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시인한다. 또한 두 명의 다른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은 것이 그의 표현대로 이상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한다. 이런 솔직한 순간들을 지켜보는 건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늦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35살쯤에 얻어야 할 텐데 65살에 와서야 얻게 되다니요. 만약 이런 자기 인식이 몇십 년만 더 일찍 찾아왔더라면 그의 인간관계 경력 그리고 행복을 지켜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휴 그랜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캐릭터 연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바람둥이나 악당 역할을 잘 소화하는데 이런 역할들은 그를 로맨틱한 주연 배우로서는 다소 까다로운 존재로 만들었던 타고난 냉소적인 면모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안나 에버스타인과의 결혼 생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65세에 5 자녀를 둔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혼, 새 출발,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기. 그런 건 젊은 시절에나 가능한 일인데 그랜트는 엘리자베스 헐리에게서 도망치느라 그 기회를 놓쳤죠. 아이들은 자라날 것이고 아버지의 복잡한 연애사가 시사하는 것만큼 큰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돈은 오래 갈 것이다. 명성은 1990년대에 큰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저 좋은 추억으로만 남고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그런 종류의 인지도로 사라질 것이다. 65세의 그랜트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상처받았으며 자신의 결점을 인지할 만큼은 자의식이 강하지만 그것을 고치려는 의지는 그다지 강하지 않다. 그는 악당이 아닙니다. 특별히 극적인 이야기도 아니죠. 그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행복해지는 법을 몰랐을 뿐인데 그 모습이 어떤 스캔들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겁니다.